가사와 육아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아빠들, 없던 아빠들이 등장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를 넘어서 자녀를 등원시키고 같이 병원에도 가고 주말에 같이 놀아주는 이런 역할이 엄마와 동등하게 아빠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혼소송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이혼할 결심을 한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툽니다. 예전에는 가정법원에서 판사님이 또는 상담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니 양육은 엄마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딸이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라는 절대 진리가 조금씩은 깨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매년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안살림, 이런 기존 베이비붐 세대의 20세기형 가족관이 자이든 타이든 깨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이 세대의 남편은 아내의 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조왕, 살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는 살림남,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에 진심인 딸바보, 아들바보,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6.1%, 특히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4.2%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정생활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사와 육아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아빠들, 없던 아빠들이 등장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를 넘어서 자녀를 등원시키고 같이 병원에도 가고 주말에 같이 놀아주는 이런 역할이 엄마와 동등하게 아빠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혼소송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의 진심인 30, 40대 남편들이 증가하겠죠. 아빠도 엄마도 다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키우고 싶어 한다. 누가 아이를 양육하면 될까요?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수술 등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통장을 만드는 등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공동친권의 경우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양육하는 쪽에 단독 친권을 주는 방향으로 권고하거나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이혼 시 아이를 키우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비양육자는 면접 교섭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이와의 정서적 연대감, 주거 환경을 포함한 경제적인 능력, 교육을 포함한 양육계획, 양육 보조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 것인가, 이런 문제이죠. 첫 번째, 아이와의 정서적 연대감입니다. 누가 더 아이의 정서에 맞게 배려하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더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학년이 되면 아이의 의사표현도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을 포함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당연히 좋은 주거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아이의 복리에도 긍정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소득의 우월성이 양육권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를 많이 부담하면 되니까요. 세 번째, 교육을 포함한 양육계획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좋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받고 방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양육 보조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훌쩍 넘은 현 상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한 양육 보조자가 같이 또는 주위에 살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법원에서는 분리 양육보다 같이 자라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또는 이혼소송 초기에 별거가 이루어질 경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거의 경우 이혼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시청 또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 중 임시 양육자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상 유지가 원칙이어서 아이를 현재 데리고 있는 당사자가 임시 양육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면 법원은 양육권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그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죠?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별것이 꼭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도 안 되고 폭력을 통해 탈취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 보는 앞에서 물리적인 또는 언어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아이의 상처는 나중에도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거가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실행하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때까지 아이를 면접교섭해 주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양육환경조사를 합니다.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님이 당사자 면접조사, 주거지조사, 양육보조자조사, 아이의 심리조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관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나쁜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나쁜 아빠, 나쁜 엄마로 각인이 되면 아이에게는 불행입니다.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하는 배우자로부터 입은 상처를 아이에게 해소하지도 말고 전가하지도 마십시오. 힘들겠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이가 자라나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혼하는 부부 일방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가 키우느냐의 기준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아이의 복리 그리고 행복 지수입니다. 내가 꼭 키워야겠어. 이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뭐가 나올까? 나는 좋은 아빠 또는 좋은 엄마인가? 이 부분입니다. 꼭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의 20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